잘라냈겠어? 뭐 이런 생각. 막연하게.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회의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는지 예,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요. 예, 그리고 그야말로 뭐 이 3.1 운동 이후에 3.1 독립만세 사건 이후에 예, 무단정치에서 이 문화정치로 바꿨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조선총독부의 그 총독 면면을 보면요, 군인 출신 아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군인이 와서 문화정치 했습니다. 그거 맞나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인식하도록 하는 우리 교육계에도 그 말이 맞는가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2003년도에 동북공정 문제 터졌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동북공정 문제 터졌을 때,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동기하고 막 화가 나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은 게 있었어요. 뭔데요? 왜냐하면 그때 동북공정 문제가 KBS에서 딱 터져주니까 갑자기 우리 역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아, 이때 진짜 바른 역사 알려야 될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막 들끓어 올랐지만 얼마 안 가서 또 시들해졌고요. 그 다음에 총체적인 대응 방법 또한 국민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총체적으로 정부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또 그 당시에 아마 그 고구려 관련 동북공정 관련 단체들 수십 개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다행으로 생각했었던 그것이 역시나였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실제로 역사라는 거, 자국의 역사, 어느 나라고 전 세계 어느 나라고 자국의 역사를 때로는 조금 부풀리고 과장해서라도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하고 그것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국가 미래의 어떤 힘이 되는 것인데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처럼 자국의 역사를 축소하고 또 좋은 그 어떤 역사적인 유물이나 이런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돼도 역사에 편입시키지 않는 이런 나라는 보기 드물 거예요. 그리고 고대의 우리 정신이 어땠는지 사상이 어땠는지 철학이 어땠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나라 또한 전 세계에서 드문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이에치카라는 사람이 그랬죠. 그 역사는 과거와 끊임없는 대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그 역사 속에 우리 DNA 속에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영광스러운 또 훌륭한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 지금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내 DNA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늘 살아 활동하고 숨쉬고 또 느끼고 이런 것들이 쌓인 것이 사실 역사인데 우리 선조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별로 관심이 없고 기껏 배운 것이 그야말로 왜곡되고 일그러진 역사 속에서 아주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역사만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가 왜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과거의 어떤 그 번영, 영광, 그리고 시련, 애환 이런 거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속에 우리의 문화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문화라는 것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건데 특히나 근세 100년 동안의 우리 역사 왜곡, 그리고 그 속에서 서세동전 시기 좀 물밀듯이 밀려들어온 서구의 물질 문명, 여기에 함몰돼서 우리의 문화는 사라졌고 우리의 정신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고 정신이라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의 근간을 이루는 중심문화라는 것이 있고 그 주변에는 주변문화라는 게 있는데 그 주변문화라는 게 뭐예요? 우리 늘 일상생활에서 생활하고 접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 주변문화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조들에게 예를 올리고 하늘을 받들고 이러한 사상들은 우리의 중심문화일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중심문화와 주변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고 외세 문물이 들어왔을 때 그 주변문화와 접합해서
이것이 섞이고 이래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지만 그 중심 문화는 굳건히 서 있어서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의 정체성은 살아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세 100년 사이에 그 중심 문화라는 것이 손들이채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외세 문물이 들어보면 중심 문명이 없는 우리 문화 전체가 그때마다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 떠있는 풀조각처럼 뿌리가 땅에 딱 박혀있지 못한 그런 상태로 늘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리고 작은 것에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더군다나 정신 문명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고 물질 문명에 기반을 두다 보니까 마치 물질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고 조선을 먹을 때는 쉽게 생각했었죠. 종로에서 일본은 그 전투를 하면은 앞에 대장이 죽어버리면 전투 끝납니다. 예. 그리고 다 복속을 해요.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온갖 술수를 써서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주변 강대국들, 제국주의자들의 그 후원을 얻어서 조선을 강점했지만 정작 나라의 그 어떤 그 은혜를 입었던 이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본에 오히려 충성하고 아부했지만 그들에게 수탈당하고 늘 당해왔던 민초들이 오히려 일어나서 의병이 일어났죠. 을사늑약 이전 이미 10년 전부터 우리는 중앙민민을 이어서 계속해서 봉기를 했고 그 대부분이 유생들이 많이 나섰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민초였다라는 거죠. 네, 읽기 하면서 사실 우리의 어떤 역사 정신 이런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에 와서는 그런 정신조차 다 무너졌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일본이 만들어낸 천년체의 역사,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걸로만 끝납니다. 그것이 사실은 조선사 편수의 신기였었는데요. 천년체로 하게 되면 고대의 역사 기록에 의한 이런 기록상에서는 몇 년 몇 월 며칠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전부 삭제해버린 거죠. 그 핑계로 삭제했었고요. 실제로 제가 이 학교에서 배운 역사 속에서는 내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왕조 흥망사, 정권교체사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지만 그것은 우리의 역사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왕되고 어떤 사람이 정권 잡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진짜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은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어떤 사상과 철학을 가졌고 또 어떤 문명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로 발전하고 혹은 소멸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느냐. 그랬을 때 그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우리 할아버지의 사상, 철학,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문명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이유로 발전하고 소멸했는가를 알았을 때 그 안에 과거의 우리 선조들과 현재의 나를 비교 분석하고 조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민족 전체에게 그것이 사라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요즘 교학사 교과서 어떻습니까?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이다 이렇게 기술해놨습니다. 그것이 한국 사람이 쓴 책 맞나요? 일본인 봐도 못하죠.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살해인가요? 처단한 거죠. 그렇죠. 결국은요, 요즘 인터넷에서 한참 유행했던 18년 전에 왜 안중근 동영상이 있습니다. 일본 방송국에서 안중근 프로를 45분 동안 방영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한국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15가지 이유, 이것까지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 일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에서 방영한 일본 방송에서 그 당시에 일본 간수장이나 헌병이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안중근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다 방영을 해줬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교과서보다 훨씬 훌륭한 그러한 그 교과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그렇잖아요. 반만년 유관 역사를 자랑한다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2000년밖에 밝히지 않고요. 배달민족 하지만 배달이 뭔지 모릅니다. 그 배달하면은 우리 뭐 요즘 통닭 배달이나 뭐 짜장면 배달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할 때 듣기에는 그럴듯한데 알고 보니까 그 배달 계통에서 일하는 분들이 맹그런 얘기가 바로 배달의 민족이더라고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있고요. 실제로 단군은 우리 그 건국 시조라고 하면서도 그걸 신화로 만들어 놔 버리니까 이 고음 신화를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 사서나 책에 보면은 웅열하고 나와 있지 암수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짐승을 표현할 때는 암수로 얘기하고요. 대중 여자를 붙였다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마치 짐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곰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된다 그러면 우리 1970년대 초에 베트남에 우리 군을 파병했는데 신문기사 보면요. 맹호 파월, 청룡 파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호랭이 보내고 용 보냈나요?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맹호 파월이면 용감한 호랑이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청룡 파월은요. 푸른 용을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 웅녀는 뭐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곰의 자손이 맞겠죠. 왜 그 당시에 있었던 왜 사람이 역사를 볼 때 지금의 머리로다가 판단하고 결정하느냐는 거죠. 과거의 역사를 보려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가졌던 사상이 뭐였었고 철학이 뭐였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념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고구려 강역 찾고 고조선 강역 찾고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국정선이 명확하게 서 있나요? 내가 직접 통치하는 구역이 있을 거고 그 영향권이 있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지 국경선이 명확하게 거져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 사실 그 당시겠죠. 그런 식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저기 헌법에 홍익정신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교육법 2조에도 홍익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재연이 국회 때부터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홍익정신이 뭔지 가르쳐주나요? 안 가르쳐주죠. 홍익정신은 고사고 홍익인간 이화세기가 뭔지도 몰라요. 이것이 우리 역사의 현실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 홍익정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국술주의고 구태의위원회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묘한 거는요. 우리 역사서 이렇게 잘 살펴보면 고구려 시대고 신라고 조선이고 고려고 침략 당할 때마다 그들은 와서 우리 서구부터 불태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과거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수천 년 전에 그들은 끊임없이 고조선의 피지배민족이었었겠죠. 그러한 과거를 불식시키고 오늘날 중국의 동북공정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반대로 거꾸로 몰고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러한 것이 필요했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서가 가장 많이 중국 사서도 가장 많이 왜곡된 시기가 사실은 당대하고 송대였습니다. 당대의 고구려가 멸망함으로써 사실은 실질적인 이쪽 동일 민족의 힘을 잃었었고 그 상태에서 중국은 송나라 시대에도 자기들이 그 이전에도 영원히 자기들이 힘이 좋았었던 것처럼 왜곡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실은 역사 왜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자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책이 뭐냐면 왜곡되지 않고 볼 수 있었던 책이 바로 산해경이라는 책입니다. 그 산해경이라는 책은 원래 지리서였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역사서로 생각을 안 하고 이 왜곡을 안 시킨 거죠. 변조를 안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한 1900년 그 후반대와 보면서부터는 중국 학자들도 그걸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때부터 실질적인 그 지금의 동북공정 전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 산하유행이라는 책도 많이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행인 것은 일부 번역이 됐거나 원문 그대로 카피돼서 영인돼서 들어와 있던 책이 아직 몇 권 남아있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그 근대 조선을 힘으로 누르고 틀림없이 대가리들만 눌러놓으면 온 국민들이 잘 따라와 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중들을 오히려 들고 일어나고 실제로 을사늑약 이전에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일제에 항거하는 그런 의병들이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나중에 시민청에서 할 그 교환 준비할 때 한일 의병에 대해서 하려고 그걸 정리를 했는데 도저히 뺄 내용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어요. 수십 페이지가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두세 줄씩만 했는데도 뺄 게 없어요. 우리가 아는 분들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분들, 특히 저는 우리 독립운동사, 무장항쟁사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독립운동가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근데 알고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도 없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무장항쟁가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역사 기록, 특히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는 대부분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범도 장군도 잘 몰랐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근데 홍범도 장군이 치러냈던 공호동 전투라는 것이 일본과 부대 단위의 전투를 해서 승리한 최초의 전투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가 이 무장 항쟁가들에게 준 영향은 사실 엄청나게 기대한 것이었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 김경천 장군이라고 있어요. 그 김경천 장군은 오히려 러시아 적군 백군 싸움에서 일본이 백군 편을 들었기 때문에 적군의 입장에 서가지고 일본군들을 엄청나게 박살을 내버린 백말탄 장군이라고 했거든요. 백말탄 김경천 하면 이 일본에서는 아주 그냥 혀를 내두를 정도. 이쪽 만주 지역에서 홍범도가 그렇게 일본인들을 벌벌 떨게 했다면 연해주 지역에서는 김경천 장군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죠. 우리 독립운동가에 있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북한의 조선 이 역사서가 있는데 그쪽에서 만든 게 24권이나 됩니다. 근데 24권 중에 한 20권이 거의 김일성에 대한 전신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바로 금방 말씀드렸던 김경천 장군이나 홍범도 장군의 활약상을 대부분 옮겨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김경천 장군의 경천 아일록이라는 기록을 입수를 해서 연구도 좀 하고 그걸 좀 어떻게 사회적으로 펼쳐보고 보험처나 이런 데서 좀 영인문이라도 만들게 하고 싶어서 한 7, 8년 전에 엄청 쫓아다녔어요. 안 됩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 지금 크제로르다 홍범도 장군이 묻혀있는 크제로르다에 가면은 극동사범대학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복 이전에 우리가 무장항쟁 할 때 독립군들이 집결해서 그 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공부를 하겠던 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독립운동가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전쟁 후에 러시아에서 불태우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쫓아가서 껐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보관된 건데 실제로 홍범도 장군의 자필 일기나 김경천 장군의 경천 아일록이라는 기록, 자기 스스로 다 쓴 겁니다. 그러한 기록들을 가지고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걸 영인본이라도 만들려고 국가보훈처나 동북아 역사재단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먹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북아 역사재단에는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쪽에 있는 자료를 영인분이라도 가지고 와서 우리 역사 연구에, 특히 근대사 연구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거 역시 그냥 묵살되고 말았죠. 실제로 그랬죠. 이 일본이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힘으로만 눌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을 말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첫 번째 단계로 전국에 있는 우리 역사서들을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가정집에서도 걷어들이고요, 상교에 가서 걷어들이고, 하여튼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선비들이 있으면 총칼질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거 연구하고 나면 갖다 줄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걷어들이죠. 무려 23만 8천 권이었습니다. 그거 단 한 권도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걸 태우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일설에는 그걸 태울 때, 그거 태운 사람이 조선사 편지에 촉탁으로 있었던 이병도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전혀 확인이 안 돼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서 27년 동안 공을 들여서 35권의 조선사를 씁니다. 일제는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의 얼과 호를 빼고자 만들었던 조선사 편지에 본 조선사를 강복 이후에 아직도 그대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는 축소된 채로 그대로 있는 거고요. 또 그것을 돌리려는 노력도 허사로 돌아가고요. 실제로 단 한 번 기회가 있었죠. 공교롭게도요. 전두환 대통령께서 집권했던 1981년도에 국사청문회라는 게 열립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것이 국사청문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83년도에 국사책 일부가 바뀌죠. 흔히 얘기하는 한사근은 지금의 한반도 땅에 없었다. 그거 그때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은 국가였다. 뭐 등등 해서 몇 가지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학자분들께서는 뭡니까 무슨 분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직도 평양에 한사군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한반도 내에 한사군이 있었던 걸로 가르칩니다. 이게 뭐예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권에 편승해서 그 사람이 자기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편들어져서 이렇게 잠깐 했던 그것은 그냥 한바탕 노름으로 끝났고요. 그 이후로는 우리 제안한 민족사학들이 요구하는 어떤 것들도 수용된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우리 거기였던 신철 선생은 이미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셨고, 박은식, 정인보 이런 분들 계셨었지만 돌아가시거나 북으로 끌려갔었죠. 6.25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분들은 실제로 조선사 편수에서 촉탁노를 하던 이병도, 신석호 이런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이 바로 국사학계에 거주가 돼서 우리 국사편찬위원장이나 문교부 장관까지 그분들이 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제자였던 이기백 선생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병도 선생의 실제자였고, 그 밑에 지금 아직도 서울대에서 활동하시는 노태동 교수님이시죠. 국사청문회 때도 무슨 얘기를 하니까 그때 신용화 교수가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저기 앉아있는 저 양반, 노태동 교수, 저 양반 사인 없으면 우리 국사책 단 한 자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이미 이 양반은 국사편찬위원장이니 이런 거 다 해놓고 조용히 학교에 들어와서 계시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뒤에서 대부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2003년도 동북공정 문제 터졌을 때 한국에 고구려사를 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았던 분 전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1명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인 이 고구려 역사를 가지고 학위받은 분이 11분밖에 안 계셨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 중에서요 학교에 적을 두고 계신 분은 2분밖에 없으셨습니다. 왜? 고구려사 하면 어떻게 됐어요? 박정희 시대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고구려사 연구하는 중앙정보부 안 끌려갔다 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요 신라 정통론을 이어받았고 고구려는 고구려 정통론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고구려를 연구하면 북한 빨갱이라는 거죠. 그 당시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일반 시민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래도 고구려 연구를 했었던 그 11명의 박사님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거죠, 사실. 예,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2000년대 한 중반 때까지 이렇게 가끔 찾아뵙고 모시던 최태영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몇 년, 한 5, 6년 전에 105세로 돌아가셨는데, 그 최태영 박사님이 바로 확대 가능한가요? 이거요? 네. 지금 슬라이드에 꽉 안 찼어요. 밑에 그 부분. 예, 그거 저거 누르면 돼요. 그 F2인가 그걸 누르면 되죠. 해볼까요? 예, 완벽합니다. 오, 근데 그 최태영 할아버지는 원래 법학자십니다. 야, 강의장 분위기 좋다. 절대로 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강의장 분위기 참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손에 끼는 거 아니시죠? 아예 안 되죠. 그분이 원래